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혹시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친구가 적어지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아주 품격 있고 지혜롭게 나이 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대단한 능력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 관계의 진실을 진작 알지 못했더라면 저 역시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귀한 시간과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과 피로감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며 속은 골마가는 줄도 모르고 억지 웃음을 지었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당장 불필요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세월은 남의 자식 자랑을 들어주느라 낭비되고 원치 않는 지출로 통장은 비어가며 결국엔 정서적 고갈로 인해 건강까지 해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임이 끝나고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마음이 꽉 찬 것 같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오던가요? 분명히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경조사는 무조건 챙겨야 하고 인맥이 넓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는 대화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 역시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과 불안함, 그리고 사람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만 극복하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평온함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답과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드리는 이 제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배낭여행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산 아래에서 이것저것 필요할 것 같아 배낭에 온갖 짐을 다 집어넣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맥도 필요할 것 같고 저 모임도 가야 할 것 같아 인맥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라는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고 체력은 떨어지는데 여전히 젊을 때 매던 그 무거운 배낭을 그대로 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에 서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도 전에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감은 바로 이제는 불필요해진 짐을 버려달라는 내 몸과 마음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이를 사회적 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넓은 인맥을 확장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 마음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깊은 정서적 만족을 주는 소수의 관계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예전만큼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혼자 산책하거나 책을 보는 게 더 좋아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찾아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 지인인 영숙 씨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5인 영숙 씨는 평생을 마당발로 살았습니다. 각종 모임의 총무를 도맡아 하고 남의 집 경조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챙겼죠. 그녀는 그것이 성공한 인생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숙 씨가 크게 알아누워 보름 정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수많은 사람에게 공을 들였으니 안부 전화가 빗발칠 줄 알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배신감에 눈물도 흘렸지만 보름째 되던 날 영숙 씨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달은 것이죠. 영숙 씨는 그날 이후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영숙 씨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제가 제안하는 3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감정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듯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보는 것이죠. 만났을 때 즐거웠고 집에 와서도 기운이 난다면 소중한 인연이지만 만나고 나서 진이 빠지고 남의 자랑만 듣다 온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인연과 예의 바르게 졸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지낸 세월이 아까워서 억지로 인연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친했다고 해서 혹은 직장 동료였다고 해서 그 인연이 영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그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졸업을 시켜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부 인사형 거절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모임 초대가 왔을 때 미안해서 억지로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요즘은 내가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참석하기가 조금 어렵네.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이렇게 상대방의 배려는 존중하되 나의 상황을 정중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거절은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품격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지혜로워지는 과정이니 기뻐하십시오. 둘째,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에너지 도둑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집중하는 졸업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넷째, 정중한 거절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초라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 틈에 억지로 끼어 있을 때 가장 비참해 보이는 법입니다. 이제는 남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남의 시선이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오직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순이 넘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특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핸드폰 연락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 하나만이라도 조용히 삭제하거나 알림을 꺼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눈부시게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야 하는지 아시나요? 인간관계는 한 번 정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온도를 체크하며 가꾸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년을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온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